저는 27년보단 28년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면 한 1년 정도 전쟁한다라고 생각하면 29년도에 대만을 수복해서 매년 이제 10월 1일이 이제 중국에서 국경대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8년도에 전쟁을 일으키고 29년도에 끝내 29년도 10월 1일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국경절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군사평론가입니다. 지금은 KD패스 뉴스라는 국방, 방산, 그리고 항공우주 전문 뉴스 매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영제국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종편이라든가 그 다음에 뉴스 채널 이런 데서 패널로 지금 나가서 주로 국방, 방산, 항공우주 관련된 부분에 얘기를 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최근에도 그 중국의 대규모 군사 연습이 대만섬 주변에서 있었죠.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중화인민공화국은 만들어졌을 때부터 이미 이제 통일을 위한, 대만만 점령하면 중국은 통일을 하는 거거든요. 준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일례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도 사실 많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점령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6.25 전쟁이 발발하니까 그게 사실 우리나라로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보통 이제 항미 원조라 그러는데, 중공군의 6.25 전쟁 참전이 사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고, 그 뒤로도 한 번도 사실 이 대만을 침공하겠다는 목표는 바뀐 적이 없어요. 다만 이제 시간과 기회를 볼 뿐이지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좀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사람들은 사실 대만 침공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이제 침공을 했을 경우에 많은 인명 피해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제가 뭐 만나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 거의 없어요. 그냥 침공하면 하는 거고, 대만은 사실 중국 대륙에 비해서 아주 작은 땅덩어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공포라든가 두려움 이런 건 사실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다 보니까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군이 아니고 당의 군대지, 이게 뭐 국가의 군대라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시키면 바로 할 수밖에 없는 일단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대만 침공은 사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죠. 사실 저는 이제 대만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중국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전까지 이제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렇게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중국 사람들도 대만 관련된 침공 관련된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이거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건 코로나 전입니다. 2019년도에. 근데 코로나 이후에 가보니까 조금 생각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한번 다시 가서 이렇게 여러 사람을 만나서 물어봤는데, 하는 얘기가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한 사람도 있었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은 한 50% 이상의 가능성은 되지 않나. 또 한 가지로는 사실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새로운 중국의 국가주석으로 등극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몽, 그 다음에 강군몽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최근에 이제 또 미국의 주요한 군 지휘관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게 벌써 4, 5번째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4번 이상 나왔다라는 건 분명한 신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군이 바보도 아니고, 중국을 거의 뭐 24시간 감시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보인다는 거죠. 작년부터 해서 올해 들어서 중국군이 이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들을 연달아 좀 강하게 하고 있고, 저도 사실 이제 대만군 연습을 많이 가봤던 한국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보면서 최근에 그런 중국군의 훈련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포위라는 게, 물론 이제 포위 자체로 대만을 목 조르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두 번째 내포하는 의미는 포위 이후에 공격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마냥 저게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라고 보기에는 지금 또 굉장히 위험 수위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2017년에 이제 중국 인민해방군이 90주년을 맞았어요. 그때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군몽 얘기도 했고, 또 한 가지로는 27년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2017년에 초급 간부들을 대상
대상으로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야전형 군인을 만드는 계획을 10개년 계획을 해서 27년에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또 갖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2017년에 예를 들어서 중위 소위였던 사람들이 10년 뒤면 뭐 중령, 대령 이렇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야전형 지휘관으로 다 변신이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한번 해볼 만하죠. 그리고 이제 27년이 또 중요한 게 중국 인민해방군 건군 100주년. 28년은 사실 중요 이벤트가 없어요. 근데 29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지 80주년이 되는 해예요. 타임테이블대로 봤을 때는 저는 27년보단 28년 침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냐면 한 1년 정도 전쟁한다라고 생각하면 29년도에 대만을 수복해서 매년 이제 10월 1일이 이제 중국에서 국경대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날.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날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8년도에 전쟁을 일으키고 29년도에 끝내. 29년도 10월 1일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국경절 행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성공하면 지금까지 이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하고 나서 여러 지도자들이 있었죠. 싫든 좋든 최고 지도자 반열은 마오쩌둥이고 모택동이고, 그 다음이 이제 덩샤오핑, 그 순인데, 왜냐면 이제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만약 시진핑 주석이 중국 공산당의 오랜 숙제였던 통일을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 그럼 순위가 바뀌죠. 넘버원으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지금 중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수복할 가치가 있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 대만 침공 관련돼서 뭐 두려워한다라거나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이 보면 이제 1949년 만들어진 뒤로 6.25 전쟁에도 끼어들고 베트남과도 전쟁을 했었고, 과거 소련과도 국경 문제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중국에서 이렇게 뭐 진짜 큰 싸움이 난 적은 없었죠. 다 충돌 뭐 이런 국지적인 전쟁들 위주였다 보니까 약간 그런 전쟁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물론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쩌면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대만 침공을 결심하는데 좀 바탕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누가 도와준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 우리나라도 과거에 대만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사실 대만이라고 안 불렀어요. 자유중국이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제 미국도 과거에는 중화민국, 대만의 이제 원래 이름인 중화민국과 수교를 맺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78년에 단교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다만 이제 대만이 갖고 있는 그런 위치적인 중요성,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단견했지만 대만 관계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그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대만 관계법에 따라 어쩌면 미국이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한미동맹 같이. 한미동맹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한미동맹은 사실 우리는 이제 서로 상호 방위 조약을 맺고 있고, 대만은 사실 그런 건 없어요. 과거엔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화민국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맺었을 때는 양측의 상호 방위 조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 대만 관계법이라는 아주 특수한 법으로 지금은 엮여 있는 상황이죠.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정말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미국은 누가 대통령이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텐데, 대만 관계법에 따라서 대만을 지원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직접 병력을 동원한 참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기 지원, 뭐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전처럼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변수로는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은 사실 우리가 이제 좀 불행한 역사지만 과거 이제 일제시대 때를 좀 돌이켜보면 일본이 성장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식민지를 삼았던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 일본은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반도와 대만이 그 일본의 약간 적대적인 세력에 들어갔을 때는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불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대만이 중국에 빼앗긴다, 그러면 어쩌면 한국과 일본은 비슷한 처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생명선 자체를 중국의 손아귀에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일본은 사실 대만 유사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방안들을 구상해 놓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대만과 일본은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랑 비슷합니다. 외교 관계도 아닌데 약간 특수한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대만 타이베이에 가보시면 타이베이 서울 대표부가 있어요. 대사관이 아니에요. 타이베이 서울 대표부가 있고, 우리나라도 광화문에 보시면 서울 타이베이 대표부가 있어요. 대사관이 아니에요, 다.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자위대 예비역들이 사실 대만군하고 교류를 많이 해요. 그런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 차원의 교류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들을 하고 있어요. 일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어쩌면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 일본은 참전할 가능성이 한 50% 이상 된다고 봐요, 저는. 그러면 혹시나 전쟁이 난다면 네. 우리나라도 참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굉장히 좀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변수가 하나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정말 미군을 동원해서 막겠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동맹국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게도 그런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대만에 중국이 침공을 했으니 막아야 된다. 일본하고 한국도 같이 좀 동참을 해줄 수 없냐. 근데 일본은 달려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북한이 뭔가 군사적 도발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도 굉장히 중요하고, 북한이 또 경거망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있어서 물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지만 굉장히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사실 대만 여행 갔다 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우리가 인천공항에서나 혹은 김포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타이베이 가는데 보통 2시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로 따져보면 먼 거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게 되면 우리 이제 바다, 서해,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밑에 남방해역, 동중국해라고 많이 하죠. 여기는 공중, 해상, 수중 다 전쟁터로 변합니다. 만약에 여기 이제 미국까지 참전하게 되면 말도 못한 상황이 오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최근에 이제 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하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2기 행정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유사시 대만에서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주한미군을 사용할 수도 있다. 대중국 압박에 주한미군을 쓸 거야. 이런 메시지를 자꾸 내보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원치 않지만, 만약에 주한미군이 그런 식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을 방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면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 기지를 공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 특히 뭐 평택이라든지 군산, 오산 이런 데가 중국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 그러면 만약에 그 공격에서 한국인이 사망을 한다, 그럼 과연 국내 여론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게 물론 일어나서 안 될 일이지만, 그럼 우리나라 여론도 많이 바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고, 또 한 가지로는 아시다시피 동중국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바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만에서 오는 원유라든가 그다음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다 그쪽 통해서 올라오는데, 여기가 만약에 전쟁터가 되어버리면 어디든 이제 돌아와야겠죠. 그러면 당장 물가도 뛸 거고.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의 그 생명선이 이제 중국의 손에 넘어가는 거죠. 중국이 얘를 쥐락펴락하면 우리는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중요한 이제 원유라든가 뭐 천연가스 이런 것들이 페르시아만에서 통해가지고 저 말라카 해역, 그리고 이제 남중국해, 동중국해 거쳐서 대만 근처 거쳐서 우리나라로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을 만약에 중국이 장악을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국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배 지나가는 배 나포에다가 대만에 갖다 놓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확 줄어드는 거예요. 대만이 그만큼 위치상으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동북아시아 지도를 뒤집어 보시면 아주 미묘하게 이렇게 일종의 바다의 성처럼 선이 그려져요. 그 정도로 대만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출입국이 불가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대만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과거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대규모 폭동을 일으켰을 때 한동안 외국 사람들이 못 갔어요. 일부러 이렇게 차단하기도 했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잘 아는 그 라사, 중국의 서쪽이 보면 거기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 외국인 출입을 막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 볼 수 있죠. 미국, 유럽, 일본 법령으로 준비하고 있다던데.
사실은 이제 그거는 대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미중 갈등이 워낙 심각해지고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이 이제 꺼낼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뭐 히토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제재 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사실은 이제 그런 중요 광물에 대한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제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이제 전시 상황에 대비해서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 막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런 중요 원자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히토류 문제는 사실 지금 뭐 첨단 무기들에는 많은 히토류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보완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뭐 미국, 일본, 뭐 우리나라도 계획은 없는 건 아니에요. 그건 지금 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만 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려는 그런 계획들은 사실 이제 다 갖고 있어요. 다만 이제 미국, 일본하고 다른 건 두 군데는 이제 군사적 계획까지 고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랑 이제 방향성이 틀린 거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서해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 및 남방해요. 진짜 그런 데서 교전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필요한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필요한 물자들이 들어오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까. 만약에 그런 전쟁이 벌어진다 그러면 그런 관련돼서 조급해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갑자기 어느 날 이제 100원 했던 게 막 500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대비책은 없어요. 저도 이제 많이 알아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군이 그런 뭐 대비 계획을 갖고 있는 거는 없고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임기응변에 강한 나라잖아요. 사실상 닥치면 뭔가 해내는 나라기 때문에 뭐 닥치면 뭔가 우리도 이제 하겠죠. 뭐 그런 정도인데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 사실 그런 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유사시에 대만에 있는 우리 국민을 대피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이제 가정입니다. 그럼 만약에 정말 이제 뭐 미국이 중국이랑 지금 대만 침공 방어를 해야 되는데 병력을 좀 보내줘. 대신에 우리가 너네가 병력을 빼준 만큼 미군이 한국의 병력을 더 파병을 할게. 그러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또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 이제 베트남전 때처럼 만약에 주한미군 병력이 빠져나가서 대만을 도우러 간다. 그러면 이제 많은 국민분들이 불안해하겠죠. 그러면은 오히려 그럼 우리가 대만에 군병력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우리가 과거 베트남전 파병했을 때도 그런 여론들 때문에 이게 된 거거든요. 또 한 가지 이제 경제 발전을 해야 된다는 목적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고려가 될 수 있죠.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봐야 돼요. 꼭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런 플랜은 사실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고 정부도 이제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좀 지금 좀 아쉬워 보이는 부분 중에 하나죠. 소비재들, 네. 이런 식료품들 나라에서 생산 것만으로 부족할 때 서해, 남해 네. 걸어막히면 결국 저기 미국 쪽으로 들어와야죠. 동쪽밖에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배가 가더라도 동해안에서 태평양으로 나가는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필리핀을 이렇게 딱 해보면 하나의 성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과거에 중국 군도 이제 뭐 1도련선, 2도련선, 뭐 3도련선 이런 것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섬과 섬을 이은 일종의 가상선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만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건 간과하시는 게 되게 큰데 저기가 만약에 중국 손에 떨어진다. 한국과 일본은 생명선이 사실상 중국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리고 만약에 대만이 중국 손에 떨어진다. 그러면 미국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확 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하와이로 그냥 확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이 하와이 뒤로 가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중국과 대만 양쪽을 오고 가고 있지만 최근에 이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정말 최악으로 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야 이러다 정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라는 걱정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 뭐 뉴스를 보시더라도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로는 대만은 사실 이제 우리와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동북아에서 일본하고 몇 안 되는 정말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좀 어떻게 보면 동병상련의 심정이 좀 담겨 있죠. 그런 측면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뉴스를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